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오시면 제가 이 기사를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스카이 데일리. 스카이 데일리 얘기 좀 할게요. 하늘통신. 네, 하늘통신. 여기서 되게 들어오는 하늘통신. 하늘의 통신을 뭐 하늘에 있는 얘기를 뭐 어디다 전한다는. 뾰로롱. 네, 스카이 데일리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카이 데일리에 우리의 세금이 뭐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저도 있어요. 몰랐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스카이 데일리가 네. 과거에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가장 그러니까 경계하는. 네. 그러니까 그 기업들에게 못된 짓 하는 못된 짓 하는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네. 의미겠죠. 이게 제가 아직 자료를 못 찾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등이었다고. 거기서 광고주들이 정말 우리 힘들게 하는, 우리 괴롭히는 어떤 언론사 이렇게 했었는데 네. 스카이데일리가 1등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건 수치를 몇 년도 이게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업을 엄청 잘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에 계신 분들은 사실 아시는데 네.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네. 게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해코지하는 기사 쓰고 돈 받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해코지하고 돈 받고. 그거 이게 여기서 알고 봤더니 스카이데일리가 정부로부터 네. 그 지난해에 수주한 정부 광고 액수가 4억 6,211만 원이라는 거예요. 야, 근데 스카이데일리라는 데가 이번에 부정선거 때문에 알게 되지 저는 사실 진짜 듣보잡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거기다 4억 이상으로 광고를 낼 그러니까 그 이유가 4억 뭐가 2천만 있어요? 원이면 해마다 한 3,800만 원, 3,900만 원, 거의 그렇죠. 한 4천만 원 매달 해줬다는 거잖아요. 야, 이럴 이유가 있나요? 근데 더구나 이 스카이데일리가 일부 들리기에는 특정 종교하고 연관이 있다. 네. 사이비 종교라고 비판받는 어떤 특정 종교와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도대체 아까 얘기했던 99명 오키나와. 오키나와로 압송이 됐다는 그런 말 같지 않은 기사를 쓰고 거기다가 근거도 그다음에 없이. 해명을 하기는 커녕 자기들이 다른 소스가 있다. 출처도 제대로 못 우리가 밝히고. 얘기했던 캡틴 아메리카 말고 다른 소스가 있다라고 주장만 하면서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 내놓을 수가 없죠. 왜냐면 그 그쵸. 사실 자체가 제 보기에는 완전 허위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그런데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줬다? 이게 뭐지? 무슨 진짜 지난번 선거회 때 윤석열 대통령과 특정 종교하고도 무슨 연관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네? 그 연장선상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아이고, 참. 드는데 아니 여기다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그런 보도를 했던 그런 신문사에 네. 거기다가 4억 6천만 원의 광고를 줬다? 한 해. 그래서 거의 한 4천만 원씩 매달 광고비를 지출을 했다? 야, 그러면 뭐 우리도 신문 하나 만들까요? 우리는 그러면 스카이데일리가 있으니까 이름 어떻게 하겠어요? 엔진데일리라 할까? 아니 스카이데일리 약간 우리는 스카이 위클리? 아니 우리도 그거 만들면 네. 매달 4천만 원씩 광고 주나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우리나라 주나요? 세금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쓰죠? 우리의 진짜 뭐 피 같다는 표현이 너무 과한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그럼요. 정말 저는 뭐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고요. 야, 참 스카이데일리 지난해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허위 정보를 담은 특별판을 제작하고 올해 1월 중앙선관위 중국 간첩 99명 체포 등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지난해 수주한 정부 광고는 4억 6천이다. 야, 이 금액 너무 큰데요. 진짜 암만 생각해도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도 저렇게 광고를 수주를 1월에도 했네요. 2,977만 원의 광고를 수주했다라고 이야. 얘기하니까 뭐 하여튼 대박이네요. 참 그러네요. 진짜 우리나라 세금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근데 수사를 할 수 있나요? 이런 거? 어때요? 수사는 뭐 광고 준 거 자체로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허위 뉴스를 내보낸 거 네. 그거는 뭐 고발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아마 대해서 이제 수사를 수사가 할것 같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야 도대체가 이렇게까지 새빨간 거짓말들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수백 개의 가짜 뉴스들이 그냥 조직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한동훈 대표의 가짜 뉴스를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진짜 생전 살면서 처음으로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나는구나를 저렇게 많이도 나는구나를 알았어요. 연기 많이 나죠. 근데 진짜. 연기 많이 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그냥 그 과거에는 그 거짓말을 한 50% 하고 진짜를 한 50%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 갖고 가는 거잖아요. 네, 네, 진짜인 것처럼. 네, 진짜인 것처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하고 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봤는데 네. 이영훈 목사님이 정말 축복도 해주고 축복기도도 해주고 거기 장로님들 다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와 정말 너무 환대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랬죠. 그걸 놓고서 그 가짜 뉴스 돌리는 걸 보니까 한동훈이가 순복음교회 가서 이영훈 목사님한테 개박살 났대 뭐 이런 식의 있잖아요. 뭐 온갖 욕을 먹었대. 정말 거기 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새빨간 100%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쓴 분들을 보면서 야, 이분들의 정신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게 궁금한데 그런 게 지금은 또 이뇨한 씨 있잖아요. 네, 이뇨한 의사의 이뇨한. 이름으로 네. 자기가 무슨 의사 입장에서 보는데 라고 하면서 그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이뇨한 씨가 쓴 것처럼 해서 돌아가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백세 철학자 우리 김영석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 마치 김영석 선생님이 못 쓴 것처럼 야. 거기다가 그 이름을 백세 철학자 김영석이 쓴 그림이다라고 해갖고 새빨간 거짓말들로 그걸 돌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믿는다니까요. 야, 진짜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일을 하면서 그게 공적인 일을 하는데 쓰이려고 하는 것을 내는 자료인데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한다는 게 이거 언젠가는 탄로날 건데 그거 겁나지도 않나 봐요, 진짜. 아니, 최근에 뭐 언더73에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조치하고 하고 있던데 와, 이런 분들 진짜 금융치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이분들은요. 돼요. 다 처벌받아야 돼요. 네. 다 처벌받아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그 성폭력과 관련된 그 2차 가해들 네. 혹은 가짜 뉴스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쑥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 정치인이라는 게 어차피 뭐 어느 정도의 공격을 받는 건 다 감내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돌아가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보면 언더 73인가 뭐 네. 이쪽에서 우리 박상수 변호사 등을 해서 다 이게 좀 그 서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수백 건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수백 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들이 횡행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그 지금까지 있었던 리스트를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야, 아마 여기 끼가 우리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 라고 아마 놀라 자빠질 겁니다. 이런 거짓말들을 마치 공산당들이 그 선전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죽창 들고 나오게 끄집어내듯이 이런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뉴스엔진 이메일로도 제보 주시면 저희가 전달 드려요. 그러니까는 그 언더73으로 바로 보내주셔도 되고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또 저희가 전달해서 토스 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가짜 뉴스 이번에 좀 확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전한길 강사 이분도 이제 뭐 유튜브로 하니 뭐니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좌파의 매블쇼를 모델로 해서 뭐 플랜 B를 짜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분은 또 왜 이래요? 그 지금 네. 사실은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 말이네. 되게 네. 자극적인 것들을 하는 그런 인터넷 방송들이 막 흥하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매블쇼는 구독자가 234만 명이랍니다. 여기서 나와서 그 지난번에
그 유시민 씨도 그렇고 이재명 이재명 씨도 대표, 나오고. 유시민 씨 뭐 자주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뭐 흥분해서 뭐 왜 자기 지지자들이 모인다니까 뭐 이렇게 방하고 있고. 하여튼 말 실수하고 가서. 그렇죠. 거기서 무슨 나 숲에 있었어 깔깔깔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공격을 받고. 거기 이제 그다음에 뉴스 공장에서 하셨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이것도 뭐 구독자가 200만 명이라고 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쪽 진영에 아주 강력한 그런 그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굉장히 재미를 앞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적이게 하고 많은 분들이 보게 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먼저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환길 씨 알죠? 전환길 네. 씨. 예? 이 전환길 씨가 갑자기 나타난. 자기도 이제 인터넷 뉴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역사 강사로 좀 잘 나갔죠, 사실은. 네. 네. 근데 100만 유튜버였고 이분도.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몇십만 명이다가 몇십만 명이었다 이번에 100만이 됐나요? 이번에 갑자기 와서 막 소리를 치니까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많이 알기에는 오르게 됐구나. 50만인가 뭐 60만인가 그랬다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나와서 뭐 눈물 흘리고 뭐 신문 갖고서 그 아까 얘기했던 스카이데일리 백지 광고 낸 거 갖고 이거 동아일보 74년에 광고 탄압과 같은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쎄빼간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자 헛소리를 하신 거죠. 근데 헛소리를 하시면서 거기다가 구독자가 많이 올라갔는데 3월 1일까지만 하고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하더니 또 그것도 역시나 다 또 그냥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약속을 안 지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우파 언론인으로 활동할 계획인데 28일 서울시에 인터넷 신문 사업 등록을 마쳤답니다. 제호는 전환길 뉴스 그리고 온라인 매체고 발행인이 본인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글쎄 이분이 그동안에 뉴스라는 것들을 제대로 전달을 한 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환길 씨가 굉장히 전달력이 좋아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막 행동으로 목소리로 울면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강사로서는 타고난 그런 재주죠. 네. 그건 좋은데 문제는 뉴스는 진실에 기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마치 이게 저쪽에 무슨 아까 얘기했던 김어준 쇼라든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이라든가 매불쇼와 반대되는 그런 진실이 아닌 것들에 기초하는 그런 자극적인 뉴스들로 뭘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걱정은 돼요. 걱정은 좀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 엔진이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진짜 저희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300만 명이 아니라 지금 30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것도 좀 저희는 좀 안 되겠어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저희 지금 29만 5천이에요, 4천이에요. 4천. 29만 4천이. 5천을 아직 못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5천 명 더 오면 30만 명을 넘어가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도 좋아요를 안 누른 분이 계시다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뉴스엔진 저희가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만큼 그러니까 잘 크면 또 그만큼의 큰 영향력을 갖고 좋은 방송 매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지금 끼치는 매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매불쇼가 되겠다, 뉴스공장이 되겠다, 뭐 우파의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데 그런 역할은 뉴스엔진이 더 잘할 거예요. 더 잘하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방송에서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에 그 이화여대 박성희 교수가 쓴 그 칼럼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예쁘던데요. 네, 박성희의 커피하우스인데 이게 지금 밑에 나오네요. 필터 버블을 깨고 나오는 게 21세기 계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터 버블이 뭐냐면요. 지금 저 화면에 보듯이 버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버블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밖에 소리는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외부 것들을 다 차단하고 그럼 필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계속 그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취향에 맞는 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취향에 맞는 것만 예를 들면 바둑 좋아하는 분들은 보기 시작하면 계속 바둑 관련만 와요. 그 저는 최근에 이제 그 무슨 수학과 관련한 것들을 좀 봤더니
계속 수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또 영어를 좋아하면 영어와 관련된 것만 오고 그러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알고리즘의 작용인데 기계가 우리를 읽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아, 저 사람은 저거 좋아하네. 요 관심사가 이거구나. 아, 그거구나.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버블이 생겨서 다른 것들은 안 보고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 그런 버블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박성희 커피하우스에서는 이 필터 버블을 깨지 않으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나온 문장이 조선일보에 나온 문장이잖아요. 네, 몇 조선일보 군데 좀 칼럼에. 의미 있는 부분을 좀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네. 한번 감독님 볼 수 있나요? 아까 네, 좀 펼쳤던 것 띄워주시면 중에서.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고 네. 이것도 이거네요. 네. 자, 제가 글자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매일 세상에 소식이 넘쳐나는데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니. 손바닥에 휴대폰을 붙여놓기라도 한 듯 인터넷에 인생을 접속하고 살던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듯 사류 정치의 실상을 비판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새삼 눈비비고 바라본다. 대통령의 계엄에 계몽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얘기다. 아이고야. 네?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 도대체 그걸 지금 알았단 말이냐 이런 얘기죠.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야당이 그렇게까지 한 줄 몰랐다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그거 이미 다 보도되고 있던 거고 다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묻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아서 당신이 몰랐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네. 자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 네. 요거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저도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성관이가 부실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비판했는지 모르거든요. 바구니 투표부터 시작해서 네. 온갖 것들 그리고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에서 수없이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 바뀐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새삼스레 이번에 계엄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야, 그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그동안에 이 세상에 대해서 수없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정말로 헌법을 위배한 총을 들고 나오는 계엄을 해야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 비판인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이제 마지막 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세상에 이상한 일이 터지자 비상계엄이겠죠. 네. 궁금증에 자신만의 거품에서 잠시 나와서 또 다른 바다에서 정보를 낚다 보니 오늘 제가 자료를 찾다 너무 놀랐습니다. 전환기 씨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가 놀라요? 그게 언제부터 보도된 건데. 당신만 몰랐어요. 당신만 몰랐어. 네, 관심이 없었잖아요. 몰랐던 사람이 마치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슨 진실을 전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유튜버 뭐 어떤 분이 그랬대요. 당신은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너가 몰랐던 거지. 세상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도대체 귀 막고 눈 감고 어디가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나와서 무슨 새로운 진실이라도 발견한 듯이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정말 너무 말이 안 돼. 그리고 그거를 야 내가 정말 잘 무식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세상에 대해서 난 너무 무관심했구나. 아이 참 창피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자기가 어마어마한 진리를 발견한 듯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어? 라면서 과장되게 행동하고 말하면서 그것을 전파하고 그렇게 선전하고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너가 몰랐던 거지 이미 그랬어.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야 알고선 와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이, 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럼 저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서 보시는 분들은 정말 상당히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왜냐면 여기서 말씀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네. 정말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보에 정통하고 그리고 절대로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빠르시고. 네, 네. 그래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저는 우리의 어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진짜 저 필터 버블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사회가 사실 양극단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그 알고리즘
이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뭔가 좀 사회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요즘 들어서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무기님은 저도 솔직히 이번에 많은 걸 알았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알았다고 해서 아 그런 글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지 마치 그것을 뭐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게 등장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렇죠. 건 그건 아니거든요. 네, 네.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썸네일을 이제 좀 만들고 할 때 그 성족이랑 태극기를 좀 더 걸어야겠어요. 왜요? 네, 거기서 좀 알고리즘 그쪽으로 좀 타라고. 좀 보고 개몽을 좀 하라고. 그쪽에 있는 분들. 네. 그쪽에 있는 왜냐면 분들. 저희의 그 유튜브가 그쪽에서는 알고리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알고리즘은 우리 이 내용은 아마 그쪽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실 거예요. 아예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것 그래서 같아서.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뭐 시간이 좀 흐르면 네.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그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뭐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쳤던 분들도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